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지만 갈등을 빚는 핵심 쟁점들은 여러 가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가 출발을 하는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여쭤볼 게 좀 많아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된 거는 자유한국당은 뭐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겠죠? 그 법원이 보석 허가 요건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네. 네. 이게 더 나가서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형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사면 문제는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때가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면을 논의해야 된다. 아니,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니고요. 아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한 사면이나 이러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결단할 때가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한 많은 사안들이 좀 정치적으로 소위 정치적으로 좀 과하게 포장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현 권력이 예전에 이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던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 현 권력이 더하면 더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현안 하나 더 여쭤보면요. 사법농단 관련해서 어제 그 판사들 추가로 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성창호 판사,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렇잖아요. 네, 보복 수사고 표적 수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임종원 행정처장을 기소할 때 성창호 부장판사는 소위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고하게 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임종원 행정처장의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지시를 받은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은 대상자 그 직권남용의 대상자로 기술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런 식의 기술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범법자가 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저희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번엔 직권남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비밀 누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널리 알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비밀 누설에 해당하느냐는 앞으로 법적 논란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치 보복이라면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기소를 넘어서 법관 탄핵의 시작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과 검찰의 이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 의회에서 탄핵으로 이르는 그것을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온몸으로 막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민주당의 탄핵 발의에 대해서는 온몸으로 막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결국 이거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국가고 민주주의가 그동안 차곡차곡 성숙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후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이 사법농단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삼권 분립의 마지막 보루인데요. 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이 추천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그런 몫의 위원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어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5.18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원안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자문료 받았다고 원자력 이용 단체와의 이런 관련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진짜 터무니없는 잣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입법부를 모욕하는 것, 이러한 것도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고요. 최근에 보면 포브스지에서 최근에 미국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후퇴되었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도 후퇴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방미했을 때도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이 얼마 후에는 미국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 하면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데요. 매우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 지수는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HTTPS라든지 지금 1년에 아이돌 규제라든지 이런 거 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미국의 조야에도 있었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기사화된 것을 보고 저도 참 우리나라 사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말 나온 김에 이건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합니다. 그 원안위원 관련해서는 이제 청와대에도 이게 좀 법적으로 좀 규정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법적 규정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에 추천한 그 원안위원을 한마디로 표적감사에서 쫓아내면서 감사원에서 18개 기준을 말했습니다. 그 18개 기준이 정말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이고요. 결국은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원안위원은 시민단체 출신의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 것이 원안위원이 된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번에 추천한 원안위원은 매우 전문성이 있는 원안위원님들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5.18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가로 추천 안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희는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그렇게 2명이요? 판단하기 때문에요. 재추천할 의사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 열리고 미세먼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 통과하기로 했다. 그래서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긴급 제안했습니다. 이게 나경원 대표께서 제안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2년 있으면서 공약상
30% 감축하겠다 하고 네. 사실은 실현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빠졌으니 국민들 분노가 예. 정말 끓을 텐데요. 국회라도 할 수 있는 건 좀 빨리 하자. 네. 이런 취지에서 긴급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13일 본회의에 예.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정책위 의장 예. 회동을 통해서 이 부분 정리를 마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잘 돼가고 있는데 지금 네. 갈등 빚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청문회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 의혹이 줄줄이 나왔었죠. 네. 초권력형 비리와 블랙리스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지금 수사도 한참인 것이 저희가 이제 먼저 제기한 것인데요. 네. 블랙리스트, 그리고 민간인 사찰, 예. 그리고 나라 부채, 나라 살림 조작 시도 등 여러 가지 권력농단 사안이 있었죠. 그리고 또 조혜주 선관위원의 예. 선거 특보인 조혜주 선관위원을 일종의 선수를 심판으로 임명한 선관위원 문제까지 예. 여러 가지를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작년에 김경수 특검법 받아줘서 이 김경수 지사가 구속됐다 이런 비판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특검은 도저히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좀 최소한의 책임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라도 좀 받아달라 했는데 그거마저도 어려워하시고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러한 권력농단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지면 본인들한테 이것이 엄청난 이 비판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철벽 방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상임위에서 네. 청문회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거는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청문회를 하자고 했더니 이 문체위 청문회, 손혜원이란 말을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문체위 청문회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현안 있는 상임위에서 하자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하시던데요. 예. 좀 청문회는 아주 그거는 꼭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안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 권력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선거구 획정 관련해 갖고요. 네. 선거제도 개혁. 네. 지금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한국당에 10일까지 달라고 했어요. 개혁안을. 그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저기당의 입장은 네. 의석수를 늘리는데 반대합니다. 네. 지금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인 것처럼 되어 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 의원 내각제 국가를 채택하는 독일과 뉴질랜드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것은 의석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고요. 사실은 지역구 선거구를 형해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의석수가 지금 한 해에도 100명 정도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금이라도 도입하게 되면 정말 400석도 금방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부정적이고요. 논점이 거의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대통령 권력 분점을 하지 않고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덜렁 우리가 받아버리면요. 한마디로 여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을 만드는 그러한 선거구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문제가요. 지금 안 주시면은 안을 안 주시면은 여야가 지금 다른 당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선거법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간 예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이거는 정말 합의에 의한 것이 전통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총사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진짜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은 총사퇴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국민들이 참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국민들
별로 관심 없는 네. 오로지 지금 우리끼리 의석 갖고선 이렇게 싸우는 거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왜 권력 분점 얘기를 같이 하냐면 이 선거법만 덜렁하고 나면 권력 분점은 하지도 않는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의회는 여당 마음대로 하고요. 여당이 2중대, 3중대 정당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죠. 그러면 권력 분점하고 같이 논의하자, 동시에 하자. 안 그럼 먹튀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석수 늘리는 거 반대합니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권력 분점하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요. 그 패스트트랙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난감하잖아요. 저희는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라는 것이 예.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 5.18 이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의원총회에서 결국 표결이 없었습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전당대회 이전에는 하기 어려웠죠. 예. 관련자가 전당대회에 출마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예.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사실 시간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좀 하기 어려웠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가급적 저는 이제 조금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연결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자주자주 좀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